이렇게 그림 색칠하고 뭐뭐 좀 찍었는데 되게 멋진 명화가 돼 있고, 돈이 많은 사람은요 더 기준이 철저해요. 반갑습니다. 연금처럼 월세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얘기인데, 이거는 오해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냐면,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면 허름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크다,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된다, 그런 영상들이 많은가 봐요. 저는 그런 걸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그런데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. 그래서 리모델링 할 만한 건물을 찾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이거 2층에 뭐 카페처럼 해놓고 아니면 식당 예쁘게 임대해주고 2층 뭐 하고 뭐 하면 임대 잘 나가겠다,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팔면 팔리지 않을까? 그리고 특히나 강남은 수익률 낮아도 팔린다는데 수익률 2% 미만이라도 팔리지 않을까? 이 생각을 하고 그런 건물들을 보다가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. 일단 첫 번째, 밥 아저씨라고 아세요? 밥 아저씨?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쉽게 그리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되게 명화돼 있죠. 그분 이제 뭐 교육방송인가 나와서 해외 뭐 미국 분인가 뭐 하여간 외국인이신데 뭐 이렇게 그림 색칠하고 뭐뭐 좀 찍었는데 되게 멋진 명화가 돼 있고 아니면 되게 멋진 막 풍경화가 돼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. 네, 이렇게 쉽게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얘기해요. 우리 그거 똑같은 붓, 똑같은 물감, 똑같은 이거 이젤 사서 그렇게 하면 그게 돼요? 안 되죠. 이거 10분 만에 그렸지만 그분이 내가 하려면 3년이 돼도 그렇게 되기 힘들단 말이에요. 이 말인 즉슨 그냥 리모델링해서 돈 많이 남는다, 멋있는 그림, 그럼 나도, 그렇게 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. 첫 번째로. 실제로 리모델링해서 그만한 득을 버는 분들은 리모델링 하는 분야에 본인이 어느 정도 전문가거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그쪽에 아는 사람도 없어, 일 해본 적도 없어, 내지는 지금까지 리모델링 하는 거에 관심 가져본 적도 없어. 근데 나는 그게 많이 남는다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. 될 수 있어요. 시간과 노력, 시행착오가 있어야지만 어느 순간 여러 번 하다 시행착오 겪다가 나중에 되는 거지,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된다? 매우 힘든 일이에요. 아주 힘든 일이에요. 그런 물건 선정하는 것도 첫 번째 관문이고, 두 번째 괜찮은 업체 선정하는 것도 관문이에요. 세 번째,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면서 체크하고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도, 그런 것도 세 번째 관문이에요. 공사를 하다가 업체 잘못 만나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도망가거나 공사가 끝났는데도 마무리 공사 안 되는 경우 많고,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공사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. 근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자. 왜? 영상을 보니까 그냥 쉽게 어디에 맡겨서 이렇게 했어요, 제가 이렇게 찾아서 뭐 어떻게 했어요,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실력이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한다? 그거는 매우 힘든 일이죠. 두 번째 또 뭐냐면요, 사실 시중에 적체돼서 돌아다니는 물건들, 강남도 그렇고 어느 지역도 그렇고 갖고 오면 저한테 상담을 오실 때 실제 매물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, 보면 아는 건물들이에요. 이거 몇 달 전에도 누가 갖고 왔고 뭐 작년에도 갖고 왔고, 근데 가격만 올라서 또 갖고 왔어요. 계속 맴 도는 건물들. 근데 그 맴도는 건물 중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이 아니신 분들은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맴도는 건물, 적체되어 있는 건물, 이 건물밖에 못 보다 보니까 그 중에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도 요거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건물들이 이거 리모델링 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와보면 리모델링해서 수익률이 안 나와요. 월세가 1,000만 원은 나와야, 그래야 누군가 다음에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살 텐데 1,0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. 리모델링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. 왜?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, 그러니까 일정 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월세가 있단 말이에요. 10평짜리 원룸에서 월세를 400, 500 못 받잖아요. 정말 비싸봐야 200 안쪽일 거란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빌라가 됐던 오피스텔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요. 근데 리모델링 해서 월세를 1,000만 원은 받아야 이 건물을 그 뒤에 누군가에게 좀 높은 금액을 받고 살 수가 있을 텐데,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. 강남은 수익률이 안 나와도 누군가가 뒤에서 살 사람이 있겠지. 돈 많은 사람은 수익률 연관 없이 사겠지. 잘 생각해 보세요. 돈이 많은 사람은요
더 기준이 철저해요. 엉뚱한 거 사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은 거지. 그냥 부모님한테 돈 받았거나 갑자기 뭐 로또 맞았거나 이런 사람이 그 건물을 살 수도 있어요. 근데 극소수겠죠.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건물을 사서 향후에 그런 사람에게 팔 거라고 생각해서 한다는 거는요. 논에서 뭐 물고기 나기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. 그건 아예 확률이 없는 거 아니야? 그런 정도로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. 그런 건물을 살 때가 있는데요. 그거는 향후에 이 건물을 훨씬 더 활용을 크게 할 수 있을 때는 살 수 있어요. 재건축을 했을 때 건물이 멋있게 나올 수 있다. 그러면 1% 아니라 0. 몇 %도 살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재건축하기 곤란한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익률 1. 몇 %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. 그 건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래 매매가 안 된 이유는 향후에 크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 거예요. 근데 리모델링 하면 괜찮지 않을까? 리모델링 해도 답이 없어요. 수익률이 안 나와요. 리모델링 하고 보니까 대출 이자도 거기에서 감당이 안 돼요. 그런 것들은 안 산단 말이에요.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강남에 건물 사려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정 금액대 뭐 사실 지금은 뭐 60억 내외에 있는 금액대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막 입질이 많단 말이에요. 속된 말로 하면. 그러다 보니까 건물 주인들, 매도자들이 자기 건물의 가치를 몰라요. 그냥 높게만 생각해. 옆에 건물 뭐 얼마에 팔렸다는데 옆에 땅은 평당 얼마라는데 그럼 내 땅은 이거 받아야지. 그거보다 이상 생각하거나 적어도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정말 웃긴 게 내 땅은 쓸모가 그거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낮아요. 근데 비슷한 가격을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거는 거래가 안 돼야 정상이고 그거는 본인 적정 가격으로 찾아가야 그 가격이 낮아져야 거래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누가 작용을 하냐면 부동산들이 작용을 많이 하죠. 특히나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부동산들에서 그걸 안 따지고 그냥 높은 가격으로만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. 와, 무조건 올라요. 이런 식으로. 리모델링 해서 괜찮은 거는 신축해도 괜찮은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그 뒤에 사람들이 살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 밖에 안 되는 건물도 이건 무조건 좋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부추긴단 말이죠. 근데 그게 그 가격이 아닌데 왜 근데 중간에서 부추길까요? 그만한 큰 보수를 받을 거니까 부추기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건물을 사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사려고 하는 분들 실제로 그런 걸 해가지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자산가치 상승이라기보다는 도색만 사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내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산다면 리모델링 한 상태의 그 수익률, 그 모습 그리고 그 가격에 내가 그 건물 살지 생각해 보세요. 돈 많은 사람 사겠지. 돈 많은 사람 바보로 취급하는 건 똑같아요. 나는 안 살 건데 다른 사람 살 것 같아.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팔려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거지 나는 안 살 거지만 돈 많은 사람은 살 거다 라는 생각으로 눈 가리고 아웅 다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부분 반드시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안 살 거는 다른 사람도 안 사요.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. 건물을 사실 때 하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. 요건 나 시세 차익 봐야지. 월세 소득보다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소득보다 이거 시세 차익 많이 얻는 게 좋아. 월세는 적게 나와도 돼. 나 그래서 이거 사서 얼마 안 있다 팔아야지. 이런 생각으로 사잖아요. 그런 시각으로 선택한 건물은 제대로 된 건물이기가 어려워요. 왜일까요? 내가 잠깐 갖고 있다가 팔고 싶은 거는 이 건물 온전히 갖고 있고 오래도록 갖고 있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말인 즉슨 이 건물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몇 가지 있다는 거죠. 적어도 한 가지 이상, 두 가지 이상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건물, 다른 사람도 그 건물을 장기적으로 갖고 싶어 하겠어요? 아니면 잠깐 사겠다 생각하겠어요? 건물은 애초에요. 안 팔거나 쭉 갖고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. 영원히 갖고 있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샀을 때 누가 봐도 탐내는 거지. 잠깐만 있다가 이렇게 살짝 팔아야지. 그러면 누군가도 그걸 볼 때 저거는 뭐뭐가 빠져. 선택이 잘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살 때는 나 이거 영원히 갖고 있고 싶어요. 이 정도면 나 진짜 장기로 보유하고 싶어. 이랬을 때 장기 보유해도 문제가 없고 중간에 누가 눈독 들이고 팔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거지. 잠깐 시세 차익 이런 시각으로 사신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향후에도 쉽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사람 입장도 나와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. 그 사람에게도 좋아야 나에게 좋고 내가 해놓고도 내가 계속 갖고 싶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도 계속 갖고 있고 싶은 건물이 돼야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.
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깊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꼭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강남에 꼬마 빌딩을 사고 싶거나 빌딩을 사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준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서 뭐 30개 넘는 지금 건물을 사기도 했고 시행도 뭐 건물을 짓는 거 임대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문제 없이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. 이 기본적인 기준을 저는 벗어나 보지는 않았어요. 잠깐 이렇게 저렇게 그거는 분명히 탈이 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. 제가 해드리는 말이 그냥 어디서 보고 얘기하거나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다 경험해 본 거예요. 수십 개의 건물, 수천 명의 세입자 계약해보고 매수를 해보고 매도를 해보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거니까요. 하시기 전에 이거 아신다면은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